일본의 전력 공급 사정이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차원이 다른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정전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력 공급 예비율은 19%로 정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3%를 밑도는 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예비율을 3%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이 숫자를 밑도는 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19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LNG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 때문에 일본은 에너지 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계속 불을 켤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하며 전력 회사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력회사 호프에너지가 일본의 신전력 소매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 당시 전략에는 확실히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C19 이전에는 LNG가 국제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에너지 도매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프에너지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자체나 공공시설과 전력 계약을 맺고 일본의 기존 전력회사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C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호프에너지는 약속한 가격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일본 내 전력 소매 업체와 마찬가지로 파산해 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새로운 전력회사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은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에 다시 직면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전력업계의 전면 민영화와 2050년까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와 정치에도 새로운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에너지 시장의 혼란은 많은 나라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LNG 가격 급등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기 생산에 있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인다는 이유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지에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천연가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은 천연가스를 저렴하고 풍부하며 석탄보다 깨끗한 연료로 생각했고 원전보다 안전한 LNG는 일본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중요한 연료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LNG는 C19 이후 물류 문제로 공급이 감소했고 탈석탄을 내건 중국의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저렴하지도 풍부하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LNG 공급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공급에 또 다른 제동을 걸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LNG 판매 가격이 지난 3월에 전월 대비 약 23% 상승했습니다. 더군다나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폭락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위에 오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전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LNG의 비율은 약 24%에 이르렀는데 일본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펴면서 LNG 비율은 확대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 이후 LNG 비율은 더욱 급증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력 구성의 3분의 1 이상을 LNG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일본이 구입한 LNG는 약 7,400만 톤으로 이는 세계 공급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일본은 LNG 공급의 약 8%를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과 영국 쉘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LNG 개발 사업 사할린2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중요한 LNG 공급원인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놀라운 것은 전쟁이나 전염병 등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에너지 위기는 불가피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송배전망 용량이 꽉 찬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에 있어서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3% 예비율을 밑도는 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LNG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기화되는 문제로 장시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수요량의 2주에서 3주치밖에 비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곧바로 정전이 되고 맙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등 독점기업과 소매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민영화된 신전력 시장에 수백 개의 기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력업계의 경험이 전무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래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투자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DY증권에서 에너지 담당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니시카와는 각 회사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에너지 도매 시장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용으로 기술 및 인재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출발한 호프에너지의 모 회사는 기존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수익화를 목표로 2018년에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2020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0% 증가한 9,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호프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초 일본의 도매전력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폭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호프에너지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프에너지의 고객이었던 기우현 히다시에서 설비 조달을 담당하는 다가미는 갑작스런 파산에 요금 폭등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탄식했습니다. 호프에너지의 파산으로 기우현 히다시의 연간 전기료는 40% 폭등해버렸고 재정은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C19 관련 가격 급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전력사들은 올해 3월에는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예상은 빗나갔고 일본의 에너지 위기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해역 지진으로 일부 송전이 중단된 뒤 수도권에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계획 정전 상황에 몰렸습니다. 일본 전력 업계를 분석한 댄 슐머는 규제 완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일회성 이행이 초래한 문제를 일본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처럼 재해가 많은 나라는 지금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5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46%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이즈미는 46%라는 목표는 머릿속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숫자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력 민영화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